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틀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김영순 할머니의 마음속엔 여전히 겨울이 머물고 있었어요. 75의 나이 평생을 남의 집살이로 지내다 겨우 마련한 작은 집 한 채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작은 마당에 심어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조용한 감사함을 느꼈죠. 오늘도 맑은 날이구나. 김영순 할머니는 창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실내로 들어오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쉰 해가 넘는 세월을 남의 집 아이를 돌보고 남의 집 살림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이 작은 집이 할머니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어제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구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할머니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봉투를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할머니에게 관공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에이, 뭐가 있겠어. 용기를 내어 봉투를 뜯은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몇 해 전 아끼고 아껴 모아 은행에 넣어둔 정기예금의 이자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람. 할머니는 안경을 벗어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갑자기 흐릿해진 것 같았어요. 평생 남의 집 살림을 하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2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둔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문득 은행에 갔을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젊은 직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렇게 예금하시면 기초연금에도 영향 없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희망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작은 손가방에 통지서를 넣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물어봐야 했어요. 이대로라면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 생활이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문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에는 가볍게 느껴지던 거리가 오늘따라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김영순 할머니는 이런 작은 불안과 맞서온 평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청에 가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푸른 하늘 아래서 할머니의 작은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구청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김영순 할머니에게 어쩐지 압도감을 주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 찾아간 복지관은 1층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문의하러 왔는데요. 김영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마저 사무실 안의 소음에 묻혀버릴 것 같았어요. 한참을 기다려서야 한 직원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지서를 꺼내 보였어요. 이거, 연금이 줄어든다고 왔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담당자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딸깍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김영순 씨 맞죠? 네, 정기예금 이자 때문에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서 연금이 감액된 겁니다. 담당자의 설명은 사무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런데 그 예금은 2년 만기인데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라. 할머니의 말을 끊으며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이자 소득은 들어온 그대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치 이자 전액을 다 소득으로 봐야 하니 연금은 감액될 수밖에 없어요. 이의 제기에도 소용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설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 이자도 2년 동안 모은 거라. 김영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을 하며 고생한 손은 지금도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그런 할머니에게 연금 감액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문이었어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적용받고 계세요. 담당자의 말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비슷한 민원을 상대하느라 지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냉정한 거절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할머니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할머니에게 감액된 금액과 적용 시기가 적힌 서류를 한 장 더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담당자는 이미 다음 사람을 부르고 있었죠. 할머니의 사연은 그렇게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구청을 나오는 할머니의 손에는 무겁게 감액 안내문이 들려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할머니는 문득 은행에서 만났던 젊은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직원은 분명히 연금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혹시 그 직원에게 물어보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김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청의 차가운 대리석 건물을 뒤로하고 다시 희망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홀로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던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할머니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죠. 은행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김영순 할머니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할머니의 마음은 온통 뒤숭숭했어요. 손에 쥔 감액 통지서가 마치 벽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정류장이 마음은행이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버스를 자주 타지 않아 불안했거든요. 네, 할머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친절한 대답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작은 친절조차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는 천천히 은행으로 향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은행 안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뽑은 할머니는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10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전광판에 할머니의 번호가 떴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어요.
그곳엔 지난번 만났던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직원의 이름표에는 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감액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예금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는데. 박서연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할머니. 이거 잘못됐네요.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한꺼번에 소득으로 본 것 같아요. 김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분명 규정이 그렇다고 했는데 이 직원은 왜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 할머니의 말에 박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제가 2년 만기로 가입 권해드린 거예요. 2년치 이자를 받았으니 2년으로 나눠야죠. 복지로 기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산정 방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어요. 그중 이자 소득 계산 부분에는 적용기간으로 나누어 계산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자 소득은 공제 후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2년 만기니까 24개월로 나누어야 맞아요. 할머니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구청 담당자의 단호한 태도가 떠올라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구청에서는 규정이 그렇다고 하던데. 박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제가 확실해요. 담당자가 규정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구청의 차가운 대우를 받고 온 직후라 이런 친절함이 더욱 감사했어요. 고맙구나, 아가씨. 박서연은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박서연을 바라보며 이 젊은이가 과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구청 담당자 이름이나 연락처 알고 계세요? 박서연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물어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괜찮아요. 통지서에 담당 부서가 적혀 있으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할머니,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박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할머니의 마음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이가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구청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말씀하시고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박서연은 종이에 관련 규정과 조항 번호를 꼼꼼하게 적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잘 풀릴 거야.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다시 구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힘찬 걸음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구청 건물이 다시 시야에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직과 사무실로 들어서자 아까 만났던 담당자가 보였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 아까 왔었는데 다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담당자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같은 민원인이 다시 찾아온 것이
반갑지 않은 듯 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요. 2년 만기 예금 이자는 24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대요. 여기 관련 규정도 있다고. 할머니는 박서연이 써준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그 메모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그건 은행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자가 입금된 시점의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김영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이 복지로 기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담당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듯 했어요. 할머니, 은행 직원이 뭘 알겠어요? 그쪽은 금융 업무만 하는 곳이고 기초연금 제도는 우리 소관이에요. 제가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규정이 그렇다니까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담당자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의 신청은 가능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구청을 나오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까 은행에서 느꼈던 희망은 이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던 할머니는 다시 은행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박서연이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는데 혹시 그 직원이 다른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죄송한데 박서연 씨 계신가요? 다시 은행에 도착한 할머니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잠시 후 박서연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되셨어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박서연은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박서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뭘 알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규정을 확인했는데 박서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박서연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아가씨. 그냥 내가 참으면 돼.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도. 할머니의 말에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직접 나서 볼게요. 김영순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직접 구청 담당자랑 통화해 볼게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영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젊은 직원이 자신 때문에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가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바쁠 텐데. 박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미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감액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은행 박서연입니다. 기초연금 담당자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옆에서 초조하게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해온 할머니에게 이런 상황은 무척 불편했어요. 하지만 박서연의 단호한 모습에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순 할머니의 기초연금 감액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담당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박서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보니 쉽지 않은 대화가 오가는 듯 했어요.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2년 만기 적금은 이자 발생 시점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복지로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박서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소득의 경우 발생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서연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분명 관련 법규를 미리 찾아보고 숙지한 듯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박서연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다니. 네, 맞습니다. 2년 만기 상품이니 24개월로 나누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할머니의 월 소득인 정액은 기준액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박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젊은 세대의 당당함과 정확함에 감탄했어요. 자신은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지만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통화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기다렸습니다. 네, 김영순 할머니의 경우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박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주민등록번호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박서연은 그 번호를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네, 그럼 재검토 후 연락 주신다고요? 제 연락처는 보이시죠? 할머니께도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마친 박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됐어, 아가씨?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버티려고 했지만 제가 관련 규정 조항까지 정확히 말씀드렸더니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아까는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박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규정이 분명히 할머니 편이에요. 담당자분도 이제 확인하실 거예요. 만약 연락이 없으면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어요. 평생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싸워주는 경험은 색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전화가 올까봐 집 전화기 옆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못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도 할머니의 귀는 전화벨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죠. 역시 안 되는 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던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향해 달려갔어요. 여보세요? 김영순 할머니 맞으세요? 구청 복지과 김민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며칠 전 만났던 담당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날과는 다른 어조였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할머니, 지난번에 기초연금 감액건에 대해 은행 직원분이 문의하셨죠?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할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는 24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 안내드렸네요. 담당자의 목소리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관공서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연금은요? 다시 계산해 보니 감액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통지해드린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감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 연금 몇만 원의 차이는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잘못 안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은행의 박서연 씨께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박서연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젊은이가 정말 자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부서에서 유사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어요. 혹시 다른 어르신들께도 같은 실수가 있었을까 싶어서요.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만났던 차가운 태도의 공무원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내일 중으로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니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승리의 기쁨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어요. 다음 날 김영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은행에 도착하자 창구에 박서연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박서연은 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봄날 햇살처럼 따스했어요. 할머니, 어제 구청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연금 재계산된다고 연락 왔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박서연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도움이었어요. 할머니, 규정대로 한 것뿐이에요. 사실 처음에 제가 할머니께 설명드릴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더 자세히 말씀드렸을 텐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연의 도움은 그 어떤 말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아니야,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참 고맙구나. 박서연의 눈에도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한 업무 이상의 보람을 느끼는 듯했어요. 할머니,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앞으로도 금융이나 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또 다른 배움이었어요. 수정된 통지서가 도착한 날, 김영순 할머니는 마당에 핀 제비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라색 꽃잎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감액 금액이 처음 통지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감액 통지를 받았을 때의 그 무거운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은 할머니는
문득 박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젊은이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내일 꼭 가서 인사드려야겠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보자기에 직접 담근 김치와 오이지를 싸서 은행으로 향했어요. 별것 아닌 선물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박서연이 다른 고객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젊은 직원은 노인 고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상담이 끝나고 할머니를 발견한 박서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다가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이거 작은 거지만 받아주렴. 박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할머니, 이러실 필요 없는데. 김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야, 정말 고맙다. 덕분에 살겠구나. 그 말에 박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당연한 걸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박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김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고맙구나. 내가 너무 세상을 어둡게만 봤나 보다.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한 일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박서연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배우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아가씨 덕분에 내 노후가 조금은 더 편안해질 것 같다. 이 나이에 매달 몇만 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금융이나 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박서연도 감동했습니다. 은행 일을 시작하며 꿈꿨던 모습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 할머니, 저도 감사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요. 그날 은행을 나서는 김영순 할머니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잃을 뻔했던 희망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동네 산책로를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함에 그냥 집으로 직행했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산책로의 벚꽃들은 이제 막 흩날리기 시작했고 그 아래로 새로운 녹색잎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차가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번 일은 할머니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죠. 때로는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솜사탕 같은 벚꽃 아래서 할머니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감액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무력감과 절망, 구청 담당자의 차가운 대응에 느꼈던 분노, 그리고 박서연이라는 젊은이를 만나
다시 되찾은 희망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회복된 느낌이었어요. 차가운 규정과 냉정한 대응 속에서도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마당에 핀 작은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꽃들처럼 할머니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작은 꽃들아, 잘 자라렴. 할머니는 물뿌리개를 들고 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머금은 꽃들이 더욱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지금까지 홀로 버텨왔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더 잘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할머니는 오늘 박서연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 말이 왠지 따뜻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쩐지 오늘은 세상 소식이 그리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이 마치 할머니에게 내일을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작은 승리가 할머니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모아두었던 생활정보 책자들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제도, 기초연금, 의료 혜택 등에 관한 정보들이었죠. 이제는 내가 알아봐야겠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지한 채로 살아가지 않겠다고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는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이 많았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맞으며 할머니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것들,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은행에 갈 때 박서연에게 물어볼 것들도 정리했습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을 하며 자신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박서연 같은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나가 꽃밭을 돌보던 할머니는 문득 이웃집 담 너머로 똑같이 꽃을 가꾸고 있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이번에 기초연금 받으셨어요? 이웃 할머니의 질문에 김영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네, 받았어요. 그런데 예금 이자 때문에 감액될 뻔했는데 은행 직원이 도와줘서 바로 잡았어요. 혹시 비슷한 일 있으시면 제가 도움드릴게요. 이웃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두 할머니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김영순 할머니의 작은 승리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친절이 노인의 삶을 지켜낸 하루, 그리고 그 경험이 또 다른 노인의 삶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봄 햇살 속에 할머니는 집 마당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줄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줄도 아는 새로운 삶의 시작 말입니다.